네, 화이트앤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함께하고 오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문화로 K를 읽다 시간입니다.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코너는 K문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한국 콘텐츠가 국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에서는 한국적인 것을 찾아 나서고 있다라는 얘기도 이 시간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교육 과정에 국악이 축소된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2년 개정 음악 교육과정 시안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과서를 이제 꾸미게 될 것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동안 지금 교과서에 네. 국악에 관련된 부분이 한 30-40% 정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덧붙여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 없어지게 생겼다라는 국악 교육이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 인위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개념만 좀 말씀드리면 네. 이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을 해서 이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성취할 것인가. 네. 이걸 제시를 이제 하는 6개 항목의 성취도가 있었는데 이게 다 빠진 거죠. 이 성취 기준이 있어야 바로 학교 수업도 할 수 있고 네. 학교 수업이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또 교과서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지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빠졌다는 것이고요. 네. 또 개념 체계표도 빠졌다는 지적을 이제 국악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장단의 새, 식임새 이런 국악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개념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단의 새라는 건 우리 전통음악에서는 장단마다 네. 세게 연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예. 서양음악은 좀 약간 다른 부분이고 특히 노래를 부를 때 식임새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그 서양음악과는 달리 성악과는 달리 떠는 음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뭐 성이다, 뭐 퇴성이다, 요성이다, 추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떠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맛이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서양의 개념이 없는 개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가수 송가인 씨가 지금 화제입니다. 기자님들께 처음으로 부탁드린다 하면서 SNS로 이 문제를 알렸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송가인 씨 하면 트로트 가수로 알려져 그렇죠. 있지만은 집안 자체가 예인 집안이거든요. 어머니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판소리를 하셨고 민요도 굉장히 잘하시는 집안 자체가 네. 이런 국악 집안인데 그래서 15년 동안 사실 국악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했고 심지어는 이제 국악 대학까지 나온 송가인 씨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트롯을 할 수 있었고 또 트롯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교감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이 판소리도 하고 국악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과 같이 하려면은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이 국악을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도와달라 부탁드린다 이런 말을 했고 이것이 크게 화제가 돼서 물론 소리꾼 이자람 씨도 있었습니다마는 송가인 씨라는 유명한 걸출한 가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주목을 받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또 신영희 명창이 교육부의 결정에 분노한다면서 무형문화재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악계에서 반발이 계속 확산하고 있죠. 네, 뭐 교육부에 일단 발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발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악계에서 2000년도에 이제 요구를 해서 관심을 이제 교과서에 반영시키기 시작했고 2007년도에 개정 교과 체계에서 지금 현재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지금의 어떤 30-40%가 반영된 교과서 완성이 됐는데 이걸 지금 2015년도 기준을 다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여 년 동안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온 건데 그게 이런 성취 기준이라든지 개념 체계표가 없어지게 되면서 무너졌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애초에 국악계에서 요구했던 것은 지금의 30-40% 정도의 그 국악 내용을 50%까지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있는 30-40%도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더 반발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또 요구했던 게 뭐냐면 지금 국악 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예를 들면 뭐 교육대학이라고 했을 때 네. 그 교육대학 안에 국악 전공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악교육학과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더 이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교육부는 그러면 이 국악계의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계획을 좀 변경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처음에는 현장 의견 수렴을 했고 국악계 요구 사항을 반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발이 있자 성취 기준의 국악 관련 표현을 살리겠다. 그리고 2022년 기준 이전에 2015년 교육과정의 개념체계표를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악계에서는 50% 이상을 반영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로 복귀한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영희 명창이 무형문화재를 반납하겠다. 그러니까 교육부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교육부가 이 국악 관련 내용을 줄이기로 결정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왜 그런가요? 사실 일단 이거는 좀 표준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표준화? 예. 사실 국악하고 양악하고는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음악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국악 같은 경우는 무려 12음율이 있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약간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이제 퓨전 국악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퓨전 국악이 제대로 되려면은 약간 용어나 음악적 체계가 약간 합의를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뭐였냐면은 장단하고 리듬을 통합하겠다. 그러니까 장단하고 리듬을 통합하게 되면 장단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전통 음악에는 한배라는 그런 용어가 있고 서양에는 이제 빠르기를 뜻하는 템포가 있는데 근데 이게 다르거든요. 장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장단을 맞춘다 그러죠. 그런데 리듬은 탄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비슷해 보여요. 예를 들면 리듬 같은 경우 규칙적으로 뭔가 음이 배열이 되는 거고 장단도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장단 같은 경우는 속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도를 완급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변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이걸 통합한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배도 여기에는 한배, 두배를 길이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템포라는 건 그냥 빠르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주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는 재즈하고도 맞는 면이 많은데 사실 기존의 성악 같은 경우는 재즈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양악이라든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행하는 음악이라 하더라도 대중음악이냐 아니면 클래식 음악이냐에 따라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걸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걸 학술계에서 정립해야 될 문제를 바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적용을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전문가들이 충분히 수기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안 된 측면에서 바로 이제 반영이 되려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개념을 이렇게 따로 정리하기가 애매한 것도 있고 이게 충분히 연구가 돼 있고 어떤 그 학문적으로 정립이 돼 있는 내용인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서양 양악을 하시는 분하고 국악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합의를 봐야 되는 문제. 앞으로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국악계에서 지정을 한 게 뭐냐면은 이 교과 과정 시안 연구 개발 교수진이 서양 음악 전공이 4명이었고 국악 전공이 1명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뭐 이렇게 수기를 했는지 좀 의심스러운 게 지난해 4월에 체육, 음악, 미술 등 3개 과목을 묶어가지고 6개월밖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감을 하고 합의를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좀 부실하다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아까 이제 표준화 말씀도 드렸지만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합의를 해가지고 약간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교과서의 이런 시험 문제로 갈 게 아니고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국악에 대해서 좀 많이 또 알려야 되고 또 퓨전 국악 차원에서도 많이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라도 앞으로 뭐 교육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술인들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교육과정 시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마련한 시안대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은
이게 국악 교육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교사들 같은 경우 성취 기준이라든지 개념 체계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를 만들게 되죠. 평가 방법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도 국악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굳이 교사들도 국악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덜하더라도 국악 전공자가 있으면 그걸 반영할 수 있겠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뭐 심각한 문제들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했는지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 참 그 가장 우리 방식의 것 이런 것이 지금 관심을 모으는 시기인데요. 송가인 씨가 얘기를 하기를 전통은 지켜야 된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일단 그 국악을 전공한 전문인들이 학교 강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비정규직의 그 예술 강사들 같은 경우 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음악에 대해서 또 우리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일선에서 활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과연 국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표준화 문제도 나름대로 문화예술인들이 전문가들이 하면서 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육체계가 다 서양음악 중심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고요. 심지어 뭐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동요에서도 성악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우리 국악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K-팝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K-팝 가수들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계속 물어봐요. 너희 고유의 음악이 뭐냐 자꾸 물어보거든요. 네,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활동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 우리 음악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하고 또 어린아이들 때부터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들어야만이 우리 음악이 세계 속으로 진정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그냥 국악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합의점들을 찾아가는 노력들도 굉장히 부응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청취자분들도 그렇지만은 정통 국악을 접하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별로 없고. 하지만은 요즘 퓨전 국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좀 젊은 층을 비롯해서 좀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K-팝 그룹인 킹덤이 아마존 뮤직 5개 차트에서 1위를 차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퓨전 국악인 거죠, 그런 거.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퓨전 국악 그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다만 이제 좀 더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만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든 범 내려온다 같은 경우에도 수군가의 한 대목인데 지금 뭐 2억 6천만 뷰 이상의 그 조회수를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재정립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음악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거든요. 그래서 이날치 밴드 같은 경우에도 범 내려온다가 눈으로 퍼포먼스를 이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독특한 안무가 좀 큰 힘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 음악은 사실은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몸짓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뭐 국악교육 논란에서도 사실 노래만 얘기를 했지만 이런 퍼포먼스에 관련돼서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국악교육에 반응할 것인가. 특히 유튜브 영상 세대들 같은 경우는 영상이 있어야 몰입을 하는 그런 음악 소비 환경이잖아요. 그런 퍼포먼스에 관련돼서도 전통 무용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고 교육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새 교육 과정에 이제 국악이 축소된다 하는 그 부분, 그 논란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로 K를 읽다 김원식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